요즘 유튜브 시끌시끌한 얘기가 하나 있대요. 근데 이게 좀 세무랑 관련된 것 같아가지고 형님이 이걸 영상을 보시고 탈세를 했다는데 지금 이게 탈세가 맞는지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증거가 있어. 나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 영상이거든요? 대한민국 2030 남자들의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민서, 개명전 이름은 장정태입니다. 레드필 코리아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심지어 존경받는 남자의 비밀이라는 야, 최근에 90만 원에 팔. 이게 팔려? 정직함, 올바른 삶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수만 명의 구독자들을 모았는데요. 이번에 장민서의 채널 10만 원 썼네. 장민서가 직접 보고 수락을 해서 노출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고의로 와이프한테 이런 말 하면 열받지. 저는 여태까지 장민서에게 매번 가족 건들면 안 돼. 최소한의 방어만 했을 뿐이었어요. 저 자식 건들면 가만히 못 있지.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 20, 30대 남성들의 리더를 꿈꾸며 위험을 무릅쓰고 대학 시절 학사 비리까지 파헤치던 정의의 투사이자 한국 레드필 최고권이자 장민서 씨가 과연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인지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위자야? 장민서의 가족 사업으로 알려진 보민산업이라는 사업장을 보민산업은 화성시 봉담읍에 위치하고 있는 소규모 CNC 반도체 제조 공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장민서의 아버지께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공장에는 외국인 노동자 2명만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다소 의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장민서는 분명히 추후에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을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고 실제로 공장에는 오로지 장민서의 아버지만 출퇴근을 하고 계셨었는데 이미 사업자명은 장민서로 등록이 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뭐 어쨌든 그런 의구심을 품은 채 일단은 토지 등기부 등본을 조회한 결과 장민서의 가족의 명의가 아님을 확인했고 건물의 등기부 등본까지 조회를 해봤으나 건물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불법 건축물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죠. 야, 근데 어때요? 보시니까? 야, 이거를 조사하는 것도 오래 걸리겠다. 야. 진짜 세법적으로 이게 맞는지 아닌지 이게 진짜 실제 처벌을 받는 건지 뭐 그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근데 내가 자료를 못 봤잖아. 거기 딱 써있잖아. 제보자가 있다고. 제보자의 신변보호 목적으로 네. 제공한 증거자료는 보여줄 수 없는 양해해달라. 국세청에 제출하겠다라고 썼더만. 네. 근데 중간중간 좀 홍보를 하셨어. 그래서 순이익이 13억이라고 했는데 영업이익률이 65%라서 뭐 헷갈리셨나 했는데 아마 순이익률일 거야.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제조업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평균 몇 프로다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와. 통계치나. 그래서 아마 헷갈리신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수치야 일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뭔가 굉장히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이섭 저 새끼가 조사를 잘못한 거 아니야? 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단순 제조업으로 매출 20억에 순이익을 무려 13억이나 남겨먹은 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도 혹시 몰라서 주변에 실제로 CNC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 몇 분께 사업장 규모랑 시설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일단 이 기계들로 반도체 생산이 가능한 환경이냐고 물어봤더니 절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이 정도 규모의 사업장에서 매출 20억을 하는 것도 믿기가 어려운데 저런 제품들로는 아무리 영업이익을 많이 남겨봐야 정말 많이 쳐줘도 20% 남기면 많이 남기는 거라고 합니다. 또한 CNC 산업 자체가 예전만큼 안 되기도 할 뿐더러 예전만큼 된다고 하더라도 순이익 65%는 절대 가능하지 않은 수치라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고 반도체는 개인한테 안 준다는 말씀까지도 추가로 해주셨습니다. 이런 말이 맞는 거예요? 말이 안 돼. 2020년인가? 한국경제연구소인가 거기서 나온 거 보면 반도체 전체 제조업. 네. 전체 제조업의 평균 이익률이 20%야. 영업이익률이. 근데 현실적으로 평균이니까 대기업도 있고 중견기업도 중소기업도 막 이랬을 텐데 CNC 산업이라는 거는 이렇게 금형을 깎는 거거든. 근데 우리 거래처들이나 주변 이제 제조업 하시는 분들 보면은 10% 안팎이야. 10%가 안 될 때도 있어. 수익이. 최저업이니까.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1억짜리 파는데 원재료랑 인건비랑 다 해서 3,500만 원밖에 안 들어왔다. 그래 6,500이 남잖아. 65%. 세금을 내고도 말이 안 되지. 이게 사실이라네.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딱 보여준 것 중에 이제 주소지가 똑같은 게 있더라. 장민서와 장민서의 아버지가 개털이라고 판단한 저희 취재팀은 장민서의 어머니 김보
과 장민서의 남동생 장찬의 명의로 된 사업장이 있는지 조사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 모두 본인 명의로 된 사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뭔가 이상한 부분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장민서의 어머니 김보은이 운영하고 있는 용마산업은 장민서가 운영하는 보민사업과 주소지가 완전히 똑같았고, 장민서의 동생 장찬이가 운영하는 유일산업 또한 주소지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취재의 포커스를 장민서의 아버지가 각각의 가족들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여러 개로 나눠서 매출액을 낮춘 후에 장민서와 장찬이의 나이를 이용해서 각종 청년 세액 감면 혜택까지 받은 다음 탈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거의 확정을 짓고 그쪽으로 조사를 착수하기 시작했어요. 뭐 엄마 거랑 아들 거랑 똑같다고 나오고 뭐 다른 아들 것도 유사하다고 주소지가 나오는데, 주소지에 하나에 사업장이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어, 원칙은. 근데 그 공간을 분리해서 사용하거나 할 경우에는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지, 사업자 등록증이. 그거 보니까 개인 사업자야. 그리고 눈치를 채셨어. 아들 명의로 했다는 건 내가 맨날 얘기하는 청년 창업에 대한 세액 감면이거든. 세액 감면을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 원래. 이분 말대로 탈세 목적으로 감면 행위를 하는 건 엄연한 범법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한 거에서 매출 쪼개기 현실적으로 많이 쓰셔. 합법은 아니겠지, 당연히. 합법은 아니지. 만약에 이분이 조사한 게 사실이고 이분이 국세청에 전달을 했다고 하면은 털리겠지. 와, 진짜요? 그럼 잘 조사하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자료가 많지 않은 이상 이렇게 얘기를 못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맞다는 전제에 내가 추측을 해보면 20억을 버는데 자기네 비용 처리할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머리를 쓴 거지. 주소를 잘 본 사람들은 거기에 힌트가 있어. 이 사람이 청년에 대한 감면을 받는다 그랬어.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청년 창업에 대한 감면이잖아. 주소지가 어디였어? 화성이었단 말이야. 아파트는 안양인가요? 안양에 창업을 한 사업자는 감면율이 50%밖에 안 돼. 만약 업종이 감면 대상 업종이라면. 근데 아까 화성이었잖아. 화성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제외 지역이야. 이 사람이 말한 그 사람이 만 34세에 걸려있다. 그럼 100% 감면이야. 5년 동안. 근데 아까 창업 시기까지 어떻게 아셨더라고. 창업 시기가 2018년인가 19년인가 해서 6년째 영업 해먹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 그렇다면 감면 기간이 끝난 거지. 감면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폐업을 하셔야겠지. 그리고 어머니랑 아버지랑 이혼을 하셨다고 하는데, 모르겠어. 여성 기업에 대한 비과세나 면세 혜택은 딱히 없어. 그래요? 세법상. 예전에는 뭐 어떤 혜택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아, 진짜요? 있을 법도 한데 없네요. 여성 기업 인증을 받으면 대출이나 이런 게 좀 쉬워져.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런 거 말고는 없어. 비과세 혜택이나 이런 거.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관가를 하셨던 것 같은데, 물론 그런 건 있겠지. 여성기업 인증이나 이런 거 받으면 뭐 국가 과제라든가 뭐 지원사업이나 이런 거 따낼 때 플러스 점수가 된다라든가. 어머니가 60세 이상이었다, 만약에 60세 이상인 창업자에 대한 혜택이 또 있어. 60세 이상이라고 치면 시니어 창업 해서 또 감면이 받을 수 있어. 여성이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만약에 아버지의 사업을 그렇게 자녀들하고 와이프로 쪼갰다라는 거는 아버지는 이전에 제조업에 대한 창업 경력이 있으신 거야. 근데 각자 업종의 최초 창업일 때만 감면 혜택을 줘. 나머지 셋은 제조업에 대한 창업의 경력이 없었다고 추측을 할 수 있지. 거기다가 장민선의 가족은 사업체 하나의 매출을 여러 개로 쪼갠 걸로도 부족해서 청년과 여성 앞으로 나오는 면세 혜택까지도 철저하게 활용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과연 그들은 이렇게 더러운 방식으로 탈세를 대체 얼마나 헤쳐먹은 것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보민산업, 용마산업, 유일산업 총 3개 업체의 연매출을 다 합치면 대략 20억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장민서의 어머니 김보연은 총 2억 1,864만 원의 소득을 취했고, 장민서의 동생 장찬이는 총 3억 9,800만 원, 장민서 본인은 무려 6억 5,800만 원의 소득을 취했습니다. 이게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 아니라 세금을 다 내고 나서 남은 돈이 총 13억 원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거의 100% 수준의 세금 감면을 받은 겁니다. 결국에 가족 전체가 확실하게 탈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럼 엄청나게 해 드셨을 가능성이 높아, 진짜. 자, 우리가 지금 추측한 거, 여기서 이 영상을 보고 추측을 했잖아. 셋은 창업 경력 없이 제조업에 대한 최초 창업이었다. 거기다 화성에다 창업을 했다. 그러면은 5년간 소득세가 100% 감면이다. 그치? 네. 근데 이게 실제 사업
주체자가 아니라 사업 주체자가 별도로 있고 이 사람들의 소득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명의가 빌려준 거다. 그러면 실질의 사업자가 있겠지. 아버지가 만약 실제다. 그러면은 뭐 여기 감면 받은 거 닭광 세무조사에서 이 전체 소득이 아버지의 소득.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토해내야지. 얼마 정도 예상되나요? 이게 사실이에요? 야 이게 사실이면은 이게 사실이면 고소당해. 고발해. 세무서에서 매출 20억이라며 13억 남았다며 100% 감면이었다는 전제하에 그럼 13억 벌었잖아. 13억 그냥 기본공제 대상자가 없다는 전제하에 13억이면 세금이 얼마냐? 그냥 대충 잡아보자. 대충 실효세율 40%라고 했을 때 40%보다 더 되거든 원래. 40%라고 했을 때만 해도 5억 2천이야. 그냥 본세만 1년에? 지방세까지 5억 7천. 자 재부에서 이게 사실이다 고의로 한 거잖아. 가산세 40%, 5억 7천에 40%니까 2억 2,800. 두 개 더하면은 8억. 지금 2022년까지 얘기했잖아. 2023년 5월 달까지 신고를 했어야 돼. 이 정도 버셨으면 성실사업자야. 쪼개놨으니까 성실은 아니니까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고 납부를 했어야 했는데 안 했잖아. 그럼 5월 31일부터 지금 1년이 넘게 지났잖아. 1년간 세금을 안 내면 8.3%의 이자가 붙어. 그냥 8%라고 치자. 5억에 8% 4천. 지방세까지 4,400. 그러면은 약 8억 5천 내셔야지. 1년에? 그러면 내년이죠? 5년.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3억이 넘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야. 또는 토탈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 5억 2천에 3배 이하의 벌금. 2배만 때렸다고 쳐도 벌금만 10억이야. 그냥 전체는 얼마예요? 전체로 따지지 말고 한 3년만 했다고 쳐도 3년만 했다고 쳐도 15억 6천이잖아. 15억 6천에 2배 하면 30억인데. 그래서 이제 킹리적 가심을 돌려보면 장민선의 가족은 지금 하청 일을 하면서 자금 세탁을 해주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게 거의 99.9% 확실할 겁니다. 얘네 사업체 위에는 이제 매출이 수백억 원대의 윗대가리가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장민선의 가족 전체가 탈세 사기단이었고 더러운 돈을 세탁해주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음식물 찌꺼기나 받아먹는 똥파리 같은 인생들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건 보민산업은 2018년도에 설립이 됐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무려 6년 동안이나 이 짓을 해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1년에 대략 20억씩 해먹었었다고 치면 6년이면 무려 100억이 넘는 자금을 세탁했다는 건데 이거는 그냥 이거는 이제 정말 거의 100% 확률로 일반적인 탈세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금액의 탈세를 했다고 보면 되는 거고, 저는 제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모든 자료들을 전부 취합해서 국세청에 신고를 하러 갈 생각입니다. 마음 먹으셨네. 세금적으로 이게 사실이라면 제대로 잡으신 거지. 가셔 진짜. 와, 철창 가요? 초장 가지. 넘어가지. 이 정도 검찰 넘어갈걸?